미국에는 약 31만 3천 개의 지정된 트럭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매일 약 350만 대의 트럭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격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9만 명을 위한 도시를 지어놓고 350만 명이 이사 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주요 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줄지어 있습니다. 트럭은 기술적으로는 진입할 수 있습니다. 트럭이 들어올 수 없다는 연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트럭 운전사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표지판 때문이 아닙니다. 규칙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 돈, 연방법, 그리고 정차를 제외한 모든 것을 위해 설계된 도로, 시스템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휴게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휴게소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 및 관리되며 주간 고속도로를 따라 50에서 100마일마다 위치합니다. 화장실, 자판기, 피크닉 테이블, 반려견 산책 구역이 있고 이사 시간에 체류 제한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음식, 샤워실, 정비소는 없습니다. 휴게소는 여러분이 다리를 쭉 펴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트럭스탑은 다릅니다. 이윤을 위해 운영되는 민간 사업장으로 대형 트럭 20대가 동시에 주유 가능합니다. 예약제 샤워실과 세탁실, 24시간 풀서비스 식당도 갖췄습니다. 중량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공인 저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정비사가 상주하기도 하고 부품 매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변 휴게소라기보다는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곳은 고속도로에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럭 운전사들이 법 때문에 휴게소를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시각입니다. 실제 진실은 그보다 더 흥미롭고 더 복잡합니다. 휴게소에는 대형 상업용 차량의 이용을 자제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구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회전 반경이 좁고 주차 공간이 짧으며 캐노피 끝부분의 높이도 낮습니다. 겉보기엔 금지 같지만 실제 장벽은 물리적이지 않습니다. 연방정부의 운행시간 규정 때문이죠. 연방자동차운송안전국이 집행하는 운행시간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는 11시간 운전 후 반드시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10시간입니다. 그건 잠깐 눈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4시간 제한의 휴게소로는 10시간 연방 휴식 규정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주차 공간이 충분해도 트럭 운전사는 그곳에서 법적 휴식이 불가능해 휴게소는 크기뿐 아니라 인프라로서도 실패한 것입니다. 애초에 운전자 준수 시스템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묘해집니다. 트럭 운전사의 10시간 정차 강제 규정은 사고 방지용으로 FMCSA는 이 비용이 연간 4억 달러가 넘는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주차 공간 확보를 전제로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 세미트럭은 70에서 90피트의 주차 공간이 필요하고 53피트짜리 트레일러를 회전시킬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건 마치 미니밴을 위한 공간에 시내버스를 2번이나 평행 주차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트럭 구역이 넉넉한 휴게소조차도 15에서 20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한 구간에는 매일 수만 대의 트럭이 지나갑니다. 주 내의 모든 트럭 정류장과 휴게소가 만차로 운영된다 해도 50에서 80마일 동안 합법적으로 주차할 곳이 전혀 없는 구간은 흔한 일입니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이런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민간 트럭 정류장은 연료와 음식, 샤워 수익으로 운영됩니다. 주차는 이 수익으로 충당되는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죠.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휴게소는 수익이 없습니다. 주정부는 휴게소에서 주차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방 규정은 고속도로 자금 지원을 무료 접근과 연계하기 때문에 50대 규모의 트럭 주차장을 위한 토지 매입, 콘크리트 포장, 조명 설치, 유지 관리에 쓸 예산이 없습니다. 도로는 건설됩니다. 하지만 트럭이 쉴 곳은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40마일 앞에 빈자리가 있는지 보여주는 앱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빈 주차장에 도착하려 법적 운전 허용 시간을 초과할지 고민하죠. 수백 달러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면서도요. 하지만 무리한 운전은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중앙분리대에 불법 주차하거나 월마트 주차장에서 보안 요원의 눈을 피하기도 합니다. 휴게소 끝에 차를 세우기도 하죠. 불법이지만 연방 위반 벌금보다 주차 벌금이 적길 바라며 도박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모두가 놓치고 있습니다. 트럭 기사는 편안함만 찾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주차 공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해 보이는 것이 이 나라 어디에도 충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럭 휴게소, 휴게 공간, 그리고 여행 플라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어처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휴게 공간은 정부 소유의 부지입니다. 연료도 음식도 없습니다. 2에서 4시간 머물렀다가 이동해야 합니다. 승용차 운전자들은 이런 곳을 좋아합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이런 곳에서 10시간 휴식 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주차 공간이 기술적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너무 짧고 너무 적습니다. 트럭 휴게소는 주로 트럭 운전사들을 위해 지어진 민간 사업장입니다. 연료, 샤워, 저울, 음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독립 트럭 휴게소는 아직 일부 지역에 남아있지만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체인 업체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했는데 이는 운송사 연료 할인 프로그램이 대량 구매에 유리하고 대량 협상은 체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래블 플라자는 그 중간 형태입니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고속도로 출구의 파일럿, 러브스 같은 곳 말이죠. 서브웨이와 디젤 주요기, 대형 주차장을 갖춘 이곳을 승용차 운전자는 트럭 휴게소라 하지만 트럭 기사들은 트래블 플라자라 부릅니다. 핵심은 양쪽 모두를 위한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가족 여행객과 장거리 운전사 모두를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 트럭 운전사가 샤워를 위해 승용차 뒤에 줄을 서야 하며 이 대기는 복귀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럭 주차 공간이 가장 좋은 곳은 연료 판매로 보조하는 민간 기업의 몫입니다. 무료 공공 옵션인 휴게소에는 그런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격차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20세기 초 고속도로 시스템이 생기기 전 장거리 트럭 운송은 소도시를 지나는 2차선 도로에서 행해졌습니다. 운전사들은 가능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트럭 운전석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행자들이 몇 센트만 내면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던 관광 캠프, 도로변 주차장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상징이 된 다이너는 바로 이런 환경에서 탄생했는데 운전사들이 드레스 코드나 예약 없이 새벽 2시에 저렴하고 빠른 음식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구체적인 사실이 오늘날 미국 트럭 정류장의 전체 지리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1956년에 연방 고속도로 지원법에 서명했을 때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로 4만 8천 마일에 달하는 주간 고속도로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이었는데 이 법안에는 고속도로 구역 내에서 상업시설이 운영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고속도로 자체에는 주유소나 다이너, 트럭 정류장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상업시설은 반드시 출구에 위치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한 조항 때문에 미국의 모든 트럭 정류장은 출구 램프에 있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지만 항상 도로에서 4분의 1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는 그 높다란 간판들의 집합,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수천 번 봤던 그 지리적 배치, 그 물리적 구조는 1956년에 쓰인 한 문장의 직접적인 법적 결과입니다. 아이젠하워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쉴 곳은 어디에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CB라디오는 인프라를 바꾸지 않고도 문화를 변화시켰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채널을 통해 실시간 현장 정보를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차장이 비어있는지, 어디가 만원인지, 중량 측정소가 운영 중인지, 어떤 식당이 들를 만한지 등을 공유했죠.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40년 전에 이미 군중이 정보를 모으는 물류 데이터가 존재했던 셈입니다. 망가진 시스템을 헤쳐나가기 위해 트럭커들이 서로를 돕는 문화는 단순한 동료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존에 필요해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평생 살아온 동안 항상 주변에서 작동해왔고 한번 보게 되면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한밤중 어두운 고속도로 위로 솟아오른 불밝은 간판 무리를 지나칠 때 Pilot loves petrol, TA 같은 곳들은 단순히 대형 주차장이 있는 주유소가 아닙니다. 그곳들은 여러분 집에 모든 물건을 옮기는 운전자들에게 유일하게 합법적인 숙면 인프라입니다. 휴게소 트럭 구역은 약 20대 규모지만 트럭 정류장은 200대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엔 350만 대의 공간이 필요하죠. 새벽 2시 월마트 나갓길, 폐쇄된 계량소에서 비상등을 켠 트럭을 보더라도 그건 운전자가 게으르거나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운행 시간이 끝난 겁니다. 그곳이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트럭 정류장 카운터에 걸려있는 샤워 토크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호텔도 없고 이 구간 근처에 아파트도 없으며 앞으로
10시간의 휴식이 남아있는 운전자에게 그 샤워실은 며칠 동안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샤워실이 곧 호텔인 셈이죠. 주문이 제때 도착한 건 물류체인 어딘가에서 운전자가 운행 시간을 얼마나 늘릴지 결정한 결과입니다. 배송 시간은 운전자가 항상 합법적 주차 공간을 찾는다고 가정하는 시스템에 의해 정해지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24시간 영업 테니스는 불면증 환자용이 아닙니다. 식당이 그 출구에 위치한 건 트럭들이 멈추기 때문이며 트럭이 모이면 상권이 형성됩니다. 이미 운전자들이 그곳 주차장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에 식당이 들어선 것이죠.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치는 중량 측정소의 영업 중 표지판을 트럭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트럭 운전자들은 그곳에 들어가 줄을 서고 검사를 받고 이미 빠듯하게 돌아가던 시간에 20분을 더하게 됩니다. 상업용 트럭문에 칠해진 DOT 번호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방 신분증입니다. 이 번호는 무작위 검문이 해당 운전자의 운행 기록부, 이동 경로, 그리고 그 주에 내렸던 모든 주차 결정에 대한 감사를 촉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회 쇼핑센터에 붙어있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트럭 주차 금지 표지판은 실제로 트럭 운전자들이 그곳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불평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 표지판이 해결책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옮겼을 뿐입니다. 트럭 운전사의 휴대폰에 설치된 앱에서 31마일 앞에 14개의 주차 공간이 남아있다는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어떤 내비게이션 시스템보다도 운영상 더 중요합니다. 그 숫자는 합법적인 휴식과 연방 위반 또는 안전하게 멈추는 것과 공간이 있는 주차장을 찾으려다 졸음운전을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Pilot Flying J는 북미 전역에 750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한 민간 기업이 지난 70년간 연방정부가 고속도로에 투자하며 만든 것보다 더 많은 트럭 주차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상업용 부지에서 야간 주차를 금지한다고 해서 불편함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십만 개의 공간이 부족한 시스템에서 합법적인 주차 공간을 없애는 것뿐입니다. 트럭들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은 여기보다 주차 공간이 더 적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농산물, 토마토, 상추, 딸기들은 냉장 트레일러에 실려 이동했으며 그 트럭을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주위 주차장에서 대형 옷장만 한 운전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운전 시간이 끝났을 때 그 근처에서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거기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요 트럭 정류장에는 식당의 일부 구역이 전문 운전자 전용 또는 이와 비슷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거만함 때문이 아닙니다. 연방 규정에 따라 30분 휴식 중인 운전자는 관광객들이 줄 서 있는 아침 식사 라인에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줄에서 보내는 1분이 그들의 휴식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속도가 곧 규정 준수입니다. 고속도로 공사로 휴게소가 6개월 동안 폐쇄되면 이는 단순히 자동차 여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90마일 구간에 있는 세 곳 중 한 곳의 합법적인 트럭 주차 공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격차는 더 커지고 운전자들은 무리하게 운행합니다. 상황은 악화됩니다. 대형 눈보라로 고속도로가 폐쇄되어 수백 대의 트럭이 갓길에 길게 늘어선 모습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아닙니다.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한 결과입니다. 수요와 실제 공급이 만난 결과죠. 모든 상업용 트럭의 의무화된 전자 운행 기록 장치 ELD 개발자는 단순한 준수도구 그 이상을 만든 겁니다. ELD 도입 전 운전자들은 종이 기록을 조작 가능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누락되거나 주행거리가 축소되고 불법 휴식이 합법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ELD가 도입되면서 이런 일이 끝났고 이제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모든 시간이 연방 데이터에 완벽하게 기록됩니다.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이 부족 현상은 매일 수백만 대의 장치에 의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실입니다. 트럭 주차장을 짓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으며 구조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근처의 동네들은 대형 트럭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간 고속도로 출구 근처의 땅은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 중 하나입니다. 주에서는 휴게소에서 주차 요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을 위한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65년 동안 트럭 주차 문제를 남의 일로 여겨왔습니다. 2012년에 트럭 운전사가 합법적인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잠을 자다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제이슨의 법, Jason's Law이라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각 주가 트럭 주차 용량을 공식적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공간 마련 지원 없이 주별 부종량 계산만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의 상업용 주차장에 대한 최초의 연방자금 직접 지원이 포함되어 5년간 약 7억 원 50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도로를 건설한 지 65년 만에 정부는 고속도로만 만들고 나머지는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건설 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그 돈으로 약 7,000개에서 10,000개의 새로운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자율주행 트럭과 함께 찾아오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은 잠을 잘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점검, 기계적 정지, 기상 지연, 그리고 인간 운전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안전하게 정차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같은 면적, 같은 공간 요구,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자동화는 누가 잠을 자는지만 바꿉니다. 8만 파운드의 화물이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물리적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은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입니다. 4만 8천 마일에 달하는 도로가 대륙을 물리적으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운전해온 운전자가 아직 4시간이 남았고 다음에 이용 가능한 주차장까지 80마일을 더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트럭으로 당신의 집에 도착한 모든 물건은 그 보이지 않는 병목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운전자는 어딘가에서 주차 공간을 찾았거나 시간을 넘겨가며 억지로 운전했거나 허가되지 않은 곳에 차를 세우고 아무도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휴게소는 당신이 20분 동안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세계전 출구에서는 당신의 식료품을 옮기는 사람이 도로는 어디든 이어지지만 정작 멈출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